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에서는 각 타입별 평면도를 3D로 제작을 한 이후에 현관에 설치가 가능한 중문을 하나둘 이렇게 설치해 가면서 어떠한 참고 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제품의 다양한 옵션에 의해서 어떠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84B 타입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보여지는 이 평면도는 84B 타입으로서 보시면 이제 현관, 그리고 욕실, 화장실, 침실이 있고, 이 방향을 통해서 거실로 들어오는 이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안방 쪽에 드레스룸 쪽에 개구부가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현관과 이 드레스룸 쪽의 개구부, 이 두 곳이 현관 중문 또는 드레스룸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내에서 난방과 냉기의 어떤 에너지 소실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소음, 밖에서의 소음, 그리고 안쪽에서의 소음을 차단하는 부분과, 그리고 방풍,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쪽 개거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이쪽에 여닫이 도어가 두 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욕실에서 사용하는 어떤 사용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게 바로 이 드레스룸 중문이거든요. 그래서 또는 이제 드레스룸 부분까지 난방 부분을 잘 이렇게 안 되어 있을 때 이쪽에서 들어오는 한기도 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차단할 수 있는 게 이제 안방 쪽의 드레스룸 중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에 따르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또 드레스룸 중문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중문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84B 타입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구조가 84B 타입의 평면도를 3D로 변형한 구조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제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방 1, 2, 그리고 알파룸, 거실, 주방, 그리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문다소 중문에는 여러 가지 중문이 있지만, 우선 첫 번째 폴드 스윙 도어라는 중문입니다. 중문이 이제 접혀서 열리는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원 슬라이딩 도어라고 해서 문 하나가 좌우로 슬라이딩 되는 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분할하는 옵션, 그리고 아치 옵션,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즈의 두 개의 문이 열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치 옵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버서블 도어라고 해서 문 하나의 도어가 회전해서 완전한 개방감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중문이 있고, 그리고 삼연동 중문이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각 중문들을 현관에 설치해 가면서 어떠한 단점과 참고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폴드 스윙 도어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단점,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당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도어 중에 추천을 요청하시면 저희는 무조건 이 폴드 스윙 도어를 가장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 벽면이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중문을 가리는 이 설명이 잘 안 돼서 제가 잠시 이 가벽을 이렇게 뒤로 빼어 놓은 거니까 우리 구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벽면을 자 이렇게 뒤쪽으로 빼어 놓아서 중문이 좀 잘 보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우선 설치를 할 때 거실 방향 쪽으로 손잡이를 위치하시는 게 문을 열고 닫을 때, 또는 이제 들어온 동선에 아주 짧은 동선을 형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방향이 거실 방향으로 위치하면 된다라는 게 기본 가이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나는 거실 방향 말고 화장실이나 이쪽 방으로 주로 더 먼저 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손잡이 방향이 반대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문이 열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렇게 설치를 하면 밖에서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되실 거고요. 안쪽에서는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실에서는 사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꺾여 있는 구조라서. 자, 그래서 요거를 이 제품이 열려 있는 방향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이 도어가 3분의 2와 3분의 1 도어가 접히면서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레일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레일이 없어서 상당히 드나들 때 또는 이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우리가 바닥에 끌어서 이렇게 들어올 때도 걸림이 없어서 상당히 좀 편리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도 바라봤을 때 이 정도고요. 그리고 도의 그 회전 축의 돌출, 그러니까 이 중심축을 바탕으로 이렇게 안 밖으로 돌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정시켰을 때 최대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딤돌 쪽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신발을 여기 벗어 놓아도 문이 열릴 때, 그러니까 밀거나 잡아 다닐 때 신발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는 양방향성이면서도 우리가 밀고 들어가면 다시 반자동으로 닫히는 이러한 구동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도어가 열리는 영상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를 실제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드 스윙 도어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문틀의 색상, 그리고 유리, 그리고 손잡이 유리의 테두리 몰딩의 컬러를 추가적으로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올 때도 밀어서 나갈 때도 밀어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능하고 이렇게 접히는 구조라서 이 디딤돌 바깥쪽으로 돌출이나 이 안쪽으로 돌출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이 회전 반경이 되게 좁기 때문에 신발 여기 벗어 놓아도 쓸림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문이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저희 문다소는 제품의 모서리 부분이 다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 문다소의 폴드 스윙도 외에는 나머지 여다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이 각이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손이 껴면 상당히 끼임 사고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문다소 중문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문과 이 문이 열려 있는 이 공간은 항상 이 스페이스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공간으로 바람이 새어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가 있죠. 자, 닫히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쪽과 이쪽 면 끝선에 가스켓이라는 고무 TPU 이렇게 자재가 붙어 있거든요. 가스켓이라고 하는 그런 튜브 같은 게 이제 붙어 있는데 그게 맞 닿으면서 공간이 밀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또한 역시 이쪽으로 손김이 발생을 해도 그 공간의 넓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밀폐가 되기 때문에 이 손에 집어넣어도 이 공간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이들이 손을 집어넣어도 당연히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들에 틈새가 없기 때문에 손가락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도어를 말씀드릴 때는 또는 추천을 요청하실 때는 폴드 스윙 도어를 가장 으뜸으로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폴드 스윙 도어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그 모습을 영상으로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 실제 설치 사례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 문다소 중문을 이제 시공을 받기 전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바로 언제 시공을 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청소하기 전에 중문을 설치하고 깔끔하게 청소한 이후에 이사를 하는 게 사실 순서상에는 가장 맞거든요. 그런데 현관에 위치한 이 구조물 같은 경우는 현관에 기존에 제공된 폭보다 더 좁아지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가구나 가전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스크래치나 찍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적인 요소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 후에 나중에 다시 AS를 받고 하는 이 과정들이 새 제품에 대한 어떤 손상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또 별도로 시간을 내서 AS를 처리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저희 문다수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사한 이후에 시공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실측한 이후에 4에서 5일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시공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사하기 전에 뭐 탄성 코트, 나노, 청소, 줄눈 이런 걸 시공하기 전에 키 반출이 좀 가능하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키 반출을 해서 저희가 실측을 하면 이사 바로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주 안에 시공일을 잡아주시면 이사 이후에 편안하게 시공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설치 순서를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시간은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 시간에 준해서 날짜 맞춰서 스케줄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시공품보다 문다수 중문 같은 경우는 되게 한 2시간 반 정도의 소요 시간이 되는데 시공하는 내내 이제 뭐 중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시공 품목과 스케줄링을 할 때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좀 받거든요. 시공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중무는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거를 좀 가장 많이 좀 권장을 드리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사 이후에 시공하니까 청소라든지 먼지 유입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완벽하게 차단은 되진 않지만 우선 일단 바닥에 보양제를 저희가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거실 복도 쪽에 저희가 비닐막으로 커버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중으로 유입되거나 그 외에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1차적으로 차단을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시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이 커버링이라든지 바닥 보양제를 다 치우고 에어브러시 다 불어서 나간 다음에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양생 시간과 사용 시의 주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안내를 드리는 이런 공정을 진행이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더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도어가 접히면서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튀어나가는 이 사이즈가 되게 작습니다. 보시면 이제 디딤돌 이쪽 부분에 튀어나가는 게 한 7, 8cm, 10cm도 안 되기 때문에 신발에 걸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유리는 브론즈 유리. 자, 그리고 이 상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로 많이 선택을 하세요. 일반 투명 유리도 선택을 많이 하시지만 좀 어느 정도 포인트를 주고자 이 프레임에 포인트를 주기에는 좀 너무나 이제 튀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니까 유리에 약간 브라운 유리를 좀 선택을 해서 포인트를 주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유리 선택하시고 유리의 테두리 몰딩이 블랙, 화이트, 골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도 블랙, 화이트, 골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고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약 한 25개에서 30개 정도의 색깔 컬러 패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화이트 계열 쪽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신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컬러는 이제 매트 베이지 컬러인데 살짝 좀 베이지 컬러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르세로 유리라는 불투명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베이스의 유리만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프레임 색깔도 조금 변경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둘 다 똑같은 이제 불투명 유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모르세로 유리고요. 여기는 이제 아주 작은 미 입자를 통해서 불투명 처리를 한 형태가 되는데 최초에 불투명 유리는 이 유리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모르세로라는 이 물결 패턴을 되게 많이 좀 선택을 많이 하세요. 좀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블랙 손잡이인데 여기 골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잡이도 블랙, 골드,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불투명인데 여기는 일반 투명 유리입니다. 자, 좀 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브론즈 유리고요. 여기가 일반 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브론즈 불투명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 몰딩이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코튼 화이트 컬러예요. 아주 아이보리가 미세하게 혼합이 되어 있어서 일상적인 때가 묻어도 잘 잘 튀지 않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도 코튼 화이트라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유리 몰딩은 화이트, 손잡이도 화이트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치가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이지 컬러예요. 완전 베이지 컬러인데 유리 몰딩을 화이트로 하고 아래 하단 마금, 그래서 신발이 보이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단 마금을 하시고 손잡이는 동일하게 이제 화이트,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입니다. 일반 투명 유리.
열려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뭐 이 두께 여기가 10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8cm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85% 정도가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현관문보다 더 많이 열리기 때문에 부피 큰 물건이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코트나이트 컬러의 아래 하단 마금 그리고 모르세로 유리에 유리 몰딩 화이트의 손잡이만 골드에서 포인트를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이제 이 모습이죠. 근데 유리 변경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 색상, 그 다음에 손잡이 변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이제 상황인데 여기는 동일한 유리 모르세로 유리를 쓰고 그 다음에 유리 몰딩 골드에 손잡이 골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투명 유리일 때는 사실 이렇게 시선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아래 하단을 막을 필요는 없긴 한데 이 불투명 유리가 이렇게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발이 이렇게 시선 차단은 되지만 실루엣이 보여지기 때문에 완전 차단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틀의 프레임도 변경이 가능하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측면에서 열렸을 때 이런 정도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드 계열의 컬러로 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안전 유리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에 대한 불안감, 깨졌을 때의 불안감 때문에 이런 망임 유리를 좀 선택을 하시는데 요즘은 이 망임 유리를 좀 많이 선택은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 박람회장에서 한번 이 망임 유리도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코트나이트 컬러의 브론즈 유리에 몰딩 화이트 그리고 손잡이는 블랙 컬러로 세팅된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컬러는 샴페인 골드라는 컬러입니다. 되게 은은한 컬러를 주고 좀 고급스러운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을 맞고 모르세로 유리에 몰딩 골드 손잡이 매칭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유리를 이렇게 분할하는 디자인도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정말 많이 이런 유리 분할 디자인을 선택을 하셨는데 요즘은 앞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관이 좁기 때문에 좀 개방감을 되게 많이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실 폴드 스윙도 보다 더 많은 개방감이 있는 뭐 원슬라이딩이나 비대칭 여닫이나 정문이 있겠지만 이 폴드 스윙도는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안전하고 그리고 반자동형으로 편리하게 닫히고 하단부에 레일이 없는 이 편리함 때문에 정말 많은 고객님들께서 아파트 중문으로 선택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폴드 스윙도 아이가 있거나 아이 안전함 그리고 생활 패턴이 어떤 뭐 캠핑이라든지 많은 짐을 이렇게 오가는 이런 생활 패턴이라고 하시면 정말 폴드 스윙도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폴드 스윙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슬라이딩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창, 그리고 유리의 분할 디자인, 그리고 이런 아치, 죄송합니다. 이런 아치 디자인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을 좀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디자인이 바로 이 사구 디자인이거든요. 이 사구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슬라이딩은 벽체의 가장 끝단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끝단은 이제 걸레바지가 되겠죠. 이 걸레바지 끝단에 근접시켜서 이렇게 주문이 설치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벽과 이 도어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격들은 어떻게 메꾸냐면 지금 걸레바지 두께가 약 12m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12mm 정도의 두께로 이 공간에 이제 몰딩을 저희가 세우게 되는데요. 자, 몰딩을 한번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양쪽에 저희가 이렇게 몰딩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 공간 사이에는 이 사이에는 모헤어라는 부속품이 이 공간을 메워주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완벽한 밀폐가 이제 된다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도 동일하게 안에 이렇게
이렇게 오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 모서리, 이 양쪽 벽 모서리 끝단에 이런 기역자형 몰딩을 대어서 이 걸레바지와 이 벽 사이에 이 간격을 메워주는 이런 기초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는 이쪽과 이쪽에 사용벽이 되게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다양하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으나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쪽 방향에 위치를 해서 중문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밖에서 바라보게 되면 자, 이런 느낌이 되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손잡이만큼은 덜 열리게 됩니다. 손잡이까지 들어가 버리면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닫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00% 오픈된 모습은 자, 손잡이가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모습은 돌출 레일입니다. 5mm 높이의 돌출 레일이 되고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 어떤 이렇게 파 내어서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마루를 홈을 내어서 레일을 매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출되지 않게끔 이 돌출 레일이 5mm면 매립 레일은 1mm 두께로 돌출이 됩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거의 뭐 돌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살짝 짧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끝선 100% 열렸을 때 이 선까지 이렇게 자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3D로 한번 가상으로 사전 시공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타 아파트에서 시공된 원슬라이딩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디자인이 이렇게 일구통창입니다. 화이트 프레임의 통창, 일반 유리거든요. 대부분 이 통창 같은 경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완전한 개방감을 원하시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내 외부가 상당히 이제 모던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창으로 선택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현관을 상당히 넓은 분위기로 좀 전환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일구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가장 많은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구 디자인이거든요. 사구 디자인 중에서도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를 통해서 좀 불투명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동일한 디자인인데 투명을 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불투명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현관의 넓이는 여기까지. 그런데 투명으로 하게 되면 맞은편 이 문, 도어, 벽까지가 현관의 어떤 공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개방감은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명 유리고 여기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래서 브론즈 유리는 선글라스 컬러처럼 살짝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묻어나고요. 아래 하단을 막음으로써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밖을 바라봤을 때 신발이 보여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단 막음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사구 이렇게 4분할 디자인에서 이렇게 망임 유리를 선택하신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망임 유리를 선택하시는 거는 좀 더 이제 뭐 남아 아이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뭐 세게 달려오거나 이랬을 때 혹여나 사실 이렇게 중문이 깨어진 정도의 강도는 아닙니다.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거든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뭐 망치나 이런 고체가 이렇게 날아와서 부딪히지 않는 이상은 깨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망임 유리나 아니면 강화 유리를 선택을 하시면 그런 불안감들은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유리를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면마다 다른 면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투명, 망임 유리, 그리고 하단 마금 이렇게 분할을 하면서 다른 유리로 선택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4분할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할면마다 다양한 유리로 선택이 가능하시는데 만약에 이 유리가 상당히 커서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강화 유리나 아니면 망임 유리로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문을 전체 개방하게 되면 손잡이만큼은 덜 열리게 된다라는 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요즘은 상당히 간살 디자인에 좀 메리트를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트렌드가 돼가지고 브론즈 유리의 프레임은 샴페인 골드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살 디자인을 넣었고요. 한 번 더 하단 마감을 더 진행을 했는데 이 간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원하는 수량만큼 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절반까지도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위치도 이쪽으로 바꿔도 전혀 상관없고 이 가로 줄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 보이는 이제 간살 디자인은 전체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브론즈 사틴 불투명으로 선택을 하셨고 내추럴 컬러 우드로 랩핑을 한 번 더 진행을 하셨는데 저희 문다소 중문의 기본 컬러는 화이트, 블랙, 샴페인 골드, 징그레이 컬러인데 이 페인트 도장에 다른 색상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랩핑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랩핑을 할 때 이렇게 내추럴 우드 컬러를 랩핑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간살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느끼고 그 트렌드여서 좀 이렇게 랩핑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랩핑 같은 경우는 또 집안의 내부 디자인과 벽지나 이런 컬러감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딱 중문의 어떤 느낌만 보지 마시고 집 안의 벽지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같이 어울림을 좀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올바른 선택이 좀 되실 수 있을 거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명으로 하셔도 되고 불투명으로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드레스룸에 이렇게 설치하는 사례인데요. 드레스룸 안에가 좀 보여지는 게 어찌 보면 좀 개방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투명을 하게 되면 안방과 이 드레스룸 공간이 보여질 때는 되게 넓은 스페이스로 느껴지는데 불투명 처리를 하게 되면 좁은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투명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시선적으로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복잡할 수 있다는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취향과 느낌에 의해서 투명과 불투명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쉐로 유리의 하단 마금 그리고 컬러는 내추럴 컬러로 랩핑을 한 모습이 되고요. 전체 열려 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치 디자인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집안을 너무 예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 아치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동일한 디자인인데 살짝 좀 너무 사이즈가 커서 살짝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일한 디자인인데 여기는 이제 브론즈 사틴 불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샴페인 골드 컬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투명 같은 경우는 이 현관의 스페이스를 좀 작게 느낄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는 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명 유리를 했을 때는 공간이 훨씬 더 맞으면 벽까지 공간을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개방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구의 아치가 있고 코너 아치가 있습니다. 이런 코너 아치 디자인도 상당히 많은 요새 선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원슬라이딩에서 가장 많은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바로 이런 아치형입니다. 아치의 아래 하단을 나누는 2구 이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아래 하단 유리는 이렇게 다른 유리로 또 변경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코너 아치 형태로도 가능을 하시게 되겠고요. 자, 가장 많은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는 디자인 중에 이 아치형과 아래 하단을 나누는 이 디자인의 유리를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컬러는 샴페인 골드 컬러고요. 이런 아치형 디자인에 이렇게 드레스룸에도 설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느낌들로 다양한 유리를 좀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하게 돼도 신발은 실루엣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냥 앞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들이 사실은 더 오히려 훨씬 더 개방감이 좋거나 신발을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완전히 하단 마감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디자인 또 완전히 180도로 변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슬라이딩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84 B타입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을 설치하는 최적화의 현관의 구조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디자인에 좀 상당히 자유롭게 좀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다수 중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민하시고 궁금하시고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카페나 문자상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문은 비대칭 여닫이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 중문 같은 경우는 4분의 1 사이즈와 4분의 3 사이즈의 크기를 가지고 이 비율대로 두 개의 문이 열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감 상당히 우수하고요. 상당히 레트로하고 모던한 감과 개방감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비대칭 여닫이만의 마니아층이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 디자인까지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이 비대칭 여닫이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금액이 조금 높아집니다.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도어가 두 개라서.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여기 지금 기존에 설치했던 몰딩을 좀 치워버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됩니다. 4분의 1 사이즈와 4분의 3 사이즈 두 개의 도어가 양쪽으로 다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큰 문을 사용하고 그리고 큰 짐이 들어올 때는 양쪽 문을 다 개방해서 가장 넓은 폭의 계고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 되죠. 상당히 정갈합니다. 모던하고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 중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실제 그러면 문이 열려있을 때 모습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는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심플하고 모던합니다. 간결하고 개방감도 우수하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 회전할 중심축이 이 벽 끝단에 있는데 회전하는 이 반경이 되게 좀 넓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동선을 그려보면 자, 이런 동선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이런 동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신발을 여기에 꼭 벗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발이 이렇게 이 회전하는 반경 내에 속해집니다. 그래서 신발을 이 정도에 벗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올 때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밀고 들어오면 되는데 간단하게 자, 한번 밀고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밀고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신발 여기에다 벗고 우리가 밀고 들어오게 될 때 간단하게 이제 전혀 신발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나갈 때도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밀고 나가게 될 때 다시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신발 여기 벗어놓았던 게 들어올 때는 밀고 들어오면서 신발 여기 벗어났는데 나갈 때는 다시 밀고 나가니까 신발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대칭 여닫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전 반경에 의해서 신발 걸림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알고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면은 전혀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이 되게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 우리가 이 벽면을 자 여기 놓고요. 지금 현재 복도의 사이즈는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 얘가 우리가 밖에서 밀고 들어오게 되면 이 정도까지 커져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복도에서 들어오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과 이렇게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복도가 상당히 좁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비대칭 여닫이를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좀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대칭 여닫이를 선택하실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충분히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으신 분들이 한해서만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가 된 타 아파트의 모습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또한 다양하게 아치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 옵션 가능하시고요. 위에 아치 옵션, 아래도 이렇게 디바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만 줄 수가 있고요. 코너 아치 정방향, 그리고 사선 방향의 코너 아치 이런 형태로 또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할 때 가장 예쁜 디자인이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원슬라이딩하고 똑같습니다. 아치의 2구, 이렇게 아래 하단을 나누는 이런 디바이딩 되는 이 디자인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세요. 신발이 보여지는 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좀 더 이 불투명 처리보다는 전체를 투명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많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너 아치를 양쪽으로 주고 아래는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바이딩해서 유리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디자인이 가장 스탠다드입니다. 가장 개방감도 우수하고요. 이 도어의 높이가 가장 높게 올라갑니다. 원슬라이딩하고 비대칭 여닫이가. 그래서 상당히 좀 우수하고요. 그리고 이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치를 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180도 다른 디자인의 중문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 중문은 정말 카멜레온 같은 그런 중문의 옵션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중문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유리는 이제 모르세로라는 불투명 유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잡이는 아치형 손잡이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형 손잡이거든요. 아치를 하면서도 기본형 손잡이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기본형 손잡이로 바꾸고 유리는 투명으로, 일반 투명 유리로 바꿨을 때 이런 모습이 됩니다. 불투명 이런 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안쪽에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선택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선 차단을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런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현관의 개방감을 되게 넓게 가져오고 할 때는 이렇게 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랩핑을 통해서 내추럴 우드 컬러 가능하시고, 이거 조금 작은 쪽문에 이렇게 간살을 좀 넣을 수가 있고요. 이 큰 문까지도 전체 간살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형 말고 이렇게 레버형으로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아래 하단도 나눌 수 있고, 나눔으로써 이렇게 유리도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더 다시 추가해가지고 다시 좀 녹화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형입니다. 진짜 기본형인데 브론즈 유리, 그리고 일반 투명 유리, 그리고 프레임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명 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본형들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들을 좀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손잡이 아치형으로도 좀 변경이 가능하시고, 여기에 또 이렇게 아래 하단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에 대한 그 불투명 처리가 신발을 이제 막는 이런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는데 여기 하단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실루엣이 좀 남죠. 그래서 이 정도의 불투명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형들은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렇게 간살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큰 문까지도 이렇게 간살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레버형이라서 사실 간살을 하게 되면 이런 느낌들을 이 균일된 이걸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이쪽 큰 문에도 이 레버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형으로 했을 때는 이 간살이 가능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코너형 아치 같은 경우 이런 느낌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치형 손잡이를 주고요. 그래서 아치 이런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디자인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을 죄송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복도가 상당히 많이 좁아집니다. 밀고 들어오셨을 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꼼꼼히 챙겨보시고, 내가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최종적으로 비대칭 여닫이를 선택을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문은 저희 문다소의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 하나가 통으로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되게 독특한 회전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사실 1m 10 이하의 좁은 공간에 사실 가장 특화되어 있는 중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밀어서 슬라이딩 되는 미닫이 형태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께서 원 슬라이딩처럼 이렇게 개방감을 좀 원하시는데, 미닫이가 아니라 미석이 형태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리버서블 도어를 저희가 적극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잡이 방향, 거실 방향으로 위치하게 이렇게 기본 가이드를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통창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열려있는 모습들을 한번 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실 방향으로 손잡이가 위치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네,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95%의 개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수한 개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 너무 우수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는 중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과 어린 아이가 있을 때 이 회전하는 축에 이 공간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박람회 현장에서 도어가 구동되는 모습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리버서블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영상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도 폴드 스윙 도어와 동일한 이 구동 방식이긴 하나 접히는 구조가 아니라 통창이 회전하는 문이 통으로 회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자동형이기도 하고 좁은 공간에서 정말 극대화될 수 있는 개방감을 가지고 있고요. 약 95%의 개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이 레일이었고요. 자동으로 닫히는 반자동형 그리고 레일이었기 때문에 청소도 상당히 편리하고 물건을 이동시킬 때 상당히 간편하고 걸림없이 물건의 드나듦을 제공한다라는 게 이 리버서블 도어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열리는 이 과정에서 이쪽에 좀 틈새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현관 요렇게 요 부분 얘 리버서블 도어가 회전하는 축이 4분의 3 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열리는 이 축 부분에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역시 실제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댐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닫히는 마지막에 속도가 저감이 돼서 손의 치킴 어떤 이런 사고 또한 역시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런 안전한 도어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타 파티에 시공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 도어. 지금 앞에 보이는 현관 사이즈는 약 1m 5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현관입니다. 정말 작은 현관에 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하고 약 95% 정도가 오픈이 되니까 지금 이 리버서블 도어가 이 1m 5cm 정도에 시공이 되면 한 90cm 정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현관문만큼 열립니다. 정말 개방감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문틀의 색상은 약 30여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시고 유리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시고 유리의 몰딩도 화이트 블랙 골드 손잡이도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동일하게 선택해서 매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에서 현관이 직선으로 보이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유리를 이제 불투명으로 선택을 하시면 또는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신발이 가려지는 이런 부분을 기능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옵션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84 C타입 같은 경우는 1m 20 안쪽이 되고요. 그리고 84 D타입 같은 경우까지가 1m 20 안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4 타입 같은 경우는 114A 같은 경우만 1m 27, 거의 1m 3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4B도 1m 20 안쪽이고요. 그 다음에 114C 114A와 114C만 1m 20이 넘어가는 그런 현관의 사이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의 몰딩도 골드, 그리고 손잡이도 골드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고요. 브론즈 불투명인데요. 브론즈 사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현관에 불이 꺼지면 이 안쪽이 꺼지면 상당히 어두워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이 브론즈 사틴 불투명 유리가 되겠습니다. 자, 브론즈 유리에 문틀을 블랙으로 하셔도 상당히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추세가 이 신발장이라든지 이런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화이트 계열 쪽에 선상에 있고 또 이제 현관이 좀 좁은 관계로 좀 이렇게 넓은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대부분 포인트보다는 이제 거의 유사한 컬러인 화이트 계열 쪽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신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색상은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르세로 유리 그리고 유리 테두리 골드 손잡이도 동일하게 맞췄고요. 신발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래 하단 마금 옵션을 선택한 현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자 이런 동일한 부분인데 프레임 컬러를 코튼 화이트 컬러 아래 하단 막았고요. 유리 몰딩 당연히 손잡이와 골드 색상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도 좋긴 하지만 목적이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이 불투명이 아닌 일반 유리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개방감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려있을 때의 모습인데요. 약 95% 정도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레일도 없어서 물건을 이동하기도 상당히 편하고요.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만의 장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처럼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불투명을 했을 때 또는 브론즈 사틴이 아니라 이런 물결의 불투명을 했을 때는 답답함이 상당히 더 줄어듭니다. 시원한 감도 많이 들고요. 그 이런 매지 부분들 틈새에 어떤 이런 컬러감을 맞춰서 손잡이만 블랙으로 해서 통일감을 주는 이런 선택도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선택이라고 좀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따뜻한 느낌들을 많이 줘서 이런 내추럴 우드 컬러가 좀 많이 있는 곳은 이런 베이지 컬러도 좀 주로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투명 처리 유리도 하고요. 여기는 90cm, 95cm입니다. 여기가 95cm 현관은 아니고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통로거든요. 이렇게 뭐 메인 거실로 들어가는 현관이 있고요. 여기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따로 있습니다. 제일 풍경채라는 이제 아파트인데 현관에 이렇게 두 곳에 출입 계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상당히 좀 넓은 도어를 많이 선택을 하시고 주방 쪽은 이렇게 좁은 현관이라서 리버서블 도어를 많이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일반 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개방감이 큽니다. 어떤 손잡이만 없으면 과연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좀 심플한 느낌들이 나고요. 컬러를 주었을 때 이렇게 겉 테두리가 이렇게 되는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컬러적인 포인트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1m 10 정도 됩니다. 1m 1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치하게 되면 우리 롯데캐슬 정도의 느낌이 딱 이 느낌이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이렇게 열리는 이제 그 중심축이 이쪽 끝 단 4분의 3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게 되면 이쪽에 이제 틈새가 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안한 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브라운 컬러 또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 그리고 모르세로 유리 불투명 여기는 브론즈 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여기가 한 1m 10cm 정도 되는 현관인데요. 브론즈 유리의 유리 테두리 상당히 리버설 도어는 정말 깔끔하고 개방감이 좋고 사용이 편리함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면 리버스블 도어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좁은 현관과 그리고 개방감을 위한 미닫이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미닫이 중문은 리버서블 도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중문입니다. 지금 3연동 도어라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도어 3개가 연동이 되어서 열리고 닫히는 이제 중문의 가장 원조라고 하죠. 가장 처음 출시된 중문이 바로 이 3연동 중문이거든요. 예전에는 현관의 사이즈가 1m 50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3연동 도어를 설치해도 넓은 계고부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m 20 이하의 중무 현관의 사이즈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3연동을 설치하기에는 너무나 좁습니다. 그리고 열리는 폭도 너무 작고요. 그래서 한번 한번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문을 설치하게 되면 딱 이런 느낌이 납니다. 뭐 딱 너무나 좋은데 지금 1m 17cm 정도 되거든요. 1m 20이 되지 않는 이 사이즈에서 전체 열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그 사이즈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제 이런 느낌들이 나고요. 자, 안에서는 자 이런 느낌들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이제 거실에서 정면에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느낌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럼 실제 좀 열려있는 모습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폐가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제 삼연동을 열어놓고 한번 사이즈를 실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1m 17cm인데 자, 여기서 요 정도 되거든요. 자, 70한 5c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오차 범위를 계산해서 75cm 정도면은 사실 현관 방화문의 이 넓이가 90에서 95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좀 이 3연동 중문을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방감, 개구부의 넓은 개구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비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제 방풍이나 방한 기능을 나는 좀 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3연동 도어를 좀 추천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설치되는 구조 또 구동되는 구조 자체가 이 문틀 안에 이 도어가 삽입되어 있어서 문 틈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풍이나 방한 기능은 3연동이 가장 우수하지만 실제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체감되는 그 차이는 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중문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방되는 이 사이즈가 좀 작다는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셔서 3연동을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드레스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이 두짝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팬트리 도어형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번 우선 일단 설치를 좀 해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살짝 떠 있거든요. 살짝 이 정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기가 떠 있어서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일단 이쪽에서 들어오는 아주 작은 이 냉기 자체도 여기가 이제 개고부가 열려 있다라고 하면 한기를 상당히 좀 막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화장대가 놓여지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좀 시선적으로 좀 차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중문을 설치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3연동 중문이 가장 적당합니다. 가장 우수합니다. 방풍이나 방한 기능도 가장 우수하고 1m 25cm가 되기 때문에 3연동 중문을 설치해 놨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또는 3연동뿐만 아니라 두짝 미서기 형태를 선택을 하셔도 무방하는데, 두짝 같은 경우는 여기 절반만 열리거든요. 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 열어도 되고 이쪽으로 열어도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부분이 되는데, 두짝 미서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걸 좀 보시게 되면 꼭 3연동뿐만 아니라 두짝 미서기를 선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두짝 미석입니다. 팬트리나 드레스룸 쪽에도 많이 설치가 되는 이런 도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양쪽으로 열어지는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방 드레스룸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m 90 정도 되고 상당히 크고요.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1m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지금 84B 타입 정도 되는 드레스룸 정도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투명 유리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불투명이 이런 그러니까 입자 같은 불투명도 있고, 약간 모르세로 같은 이런 좀 약간 율동감 있는 이런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대가 이쪽에 놓이게 되면 이쪽으로 열어서 화장품을 빨리 꺼낼 수도 있고요. 화장실도 이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두짝 미서기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하셔도 깔끔하게 안방의 느낌을 좀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84B 타입에 대해서 안방 드레스룸까지 3연동뿐만 아니라 두짝 미서기를 좀 선택하시는 것도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문을 좀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거나 또는 이제 내가 어떤 중문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중문들의 장단점 이 부분을 좀 비교하셔서 우리 집의 가족 구성원과 또 구성원의 아이들이 있거나 또는 반려동물이 있을 때 어떠한 중문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좀 약간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 문다소 중문은 박람회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고 다양한 샘플링이 이렇게 진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회차
이렇게 타입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콜센터 연락처로 문자나 카페상이나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밤 늦은 시간에도 괜찮습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샘플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또 추가 옵션에 따른 추가금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저희 문다소 중문의 영상 컨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문의 주시고 박람회 저희 문다소 부스에 많은 관심과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